오케이. 자,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40쪽 볼게요. 40쪽에 헷갈렸던 거 번호 불러보세요. 몇 번이요? 9번, 8번, 11번, 7, 8, 9, 11번, 10번, 7, 8, 9, 10, 11번, 6번 괜찮고요. 6번도요. 오케이. 자, 6번까지 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버네이션이랑 돌먼시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둘 다 동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은 일단 기본 뜻은 똑같은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거 그거 이제 설명하는 건데, 렉처 전개 중에 이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비스무리한 단어 2개 던지고, 근데 정확하게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보면은 사실 좀 다른 거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대조를 하는 거. 그럼 저희가 이제 열심히 차이점 잘 잡아주고 어디에 뭐 속하는지, 그러니까 기본이 차이점인 거죠. 차이점, 밑에 들어간 예시 이런 거 이제 구분해주는 전개가 되겠습니다. 곰 그러면은 동면을 해야 하네요. 곰 동면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뱀도 그죠? 동면하는 걸로. 다람쥐가 오히려 동면에 대해서 좀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튼 그런 예시들이 초반에 나오는데 그게 반전이 있었거든요. 7번에 What is true of bears in the winter에서 동면한다 이런 거 아마 뭐 고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얘네는 그냥 쭉 자는 줄 아는데, 동면하는 줄 아는데 자다가 깨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새끼도 낳고 일상생활 다 한다 이러면서 조금 특이한, 살짝 반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D. 그러니까 그냥 일반 평서문들 밋밋하게 그냥 이렇다 보다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이제 해서 문제가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전이 나왔던 반전, 좀 뭔가 티피컬하지 않은 점, 일반적이지 않은 점, 특이한 점 위주로 잡아야 되겠고, 나머지는 얘네가 겨울에 자는데 뭐 이런 얘기는 적을 거 없고, 괜히 적다가 밀리니까 특이한 거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밀리게 하니까 오히려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에 적혀 있는 refrain from going to the bathroom에서 refrain이 뜻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꺼리다 또는 피하다, 삼가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가하다, going to the bathroom을 아니고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거라서 B도 틀렸고, A 쭉 자는 것도 틀렸고, C의 cubs는 요것도 어휘 알아놔야 되긴 하죠. 동물의 새끼를 이제 cubs라 그러죠. 그래서 새끼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은, 맞겠지만은 여기서 들었어야 정답이 되는 거니까 들은 적은 없어서, 그래서 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고고고, 8번은 약간 어렵게 내놨던데, 반전이 들어가면서 7번, 8번 쪽에서 반전 들어가면서 얘네 하이버네이션인 것 같지 아니고 돌먼시다 사실은. 왜냐면은 얘네는 그냥 에너지를 아끼면서 심박수 떨어뜨리고 대사량 떨어뜨리면서 그냥 에너지 아끼고 있는 상태인데, 하이버네이션 조건에 뭔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어떻게 안 맞는지는 설명 안 해주는데, 여기서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전 뒤에 발음 정리된 버전이 나오는데, 발음 포인트 앞에 거 그거 틀렸고 오해다, 여기 뒤에서 발음 포인트 설명해 줄게,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 나온 문제였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유 나오면은 무조건 잡고, 방법 나오면은 무조건 잡고. 그리고 만약에 D가 음원에서 나왔다, their hearts beat less often이 나왔다, 심장이 덜 자주 뛴다, 직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노트 테이킹 할 때 뭐 heart 다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heart rate, 뭐 혈압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HR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heart rate이니까 HR 줄여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적을게요. 심박수 떨어짐. 그냥 심자 적을게요. 그냥 우리말로. 그래서 짧게 빨리빨리 적는 게 중요한 거니까 스펠링 길게 갈 여유 전혀 없을 거고, 항상 우리는 조금 빠른 음원에 맞춰서 노트 테이킹 분량을 조절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밀리죠, 시험장에서. 느린 거에 맞춰갖고 많이 써도 괜찮더라 그러면서 평소에 느린 거에 기준을 잡아놔버리면은 시험장 가면 계속 밀려가지고 시험장에서 멘붕, 그러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니까 사전에 미리 여러모로 멘붕을 겪어놓고 가서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미리 힘들게 해놓고 거기 가서 좀 쉽게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8번 나오는 그 속도에 좀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노트 테이킹을 적게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의 A는 seiz가 동의어 쉬운 거 S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stop, 그죠? 그래서 멈춘다인데, 모든 신체적인 활동을 멈춥니다 면은
쭉 자는 건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자다 깬다 그랬으니까 일단 위에 7번 얘기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여튼 A, B, C 그런 틀린 얘기들이 적혀 있고, 관건은 반전 뒤에 포인트 잘 잡아보는 거, 그거를 이따가 해봅시다. 그래서 잡히면 이 풀리는 거고, 안 잡히면은 뭐 헷갈리고 뭐 그냥 아예 찍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따가 잡히는지를 봅시다. 자, 그게 7, 8번. 그 다음에 9번 스네이크스랑 터틀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오케이, 파충류, 여기서 랩타일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반벨 게시판에 보면은 시각 자료 제가 올려놓은 것 중에 보면은 포유류, 파충류, 뭐 여러 가지 동물의 그 그룹들을 이제 영어로 표현해 놓은 그림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집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지금 찍고 있어서 카메라로 길게는 못 보겠습니다만 집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제목들은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 꼭 보면서 vertebrate라는 큰 제목 아래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살짝 제목만 읽어볼까요? 제가 vertebrate 밑에 척추동물입니다. mammals, 포유류가 있고, 그리고 육지에 있는 land mammals 밑에는 marsupials라고 캥거루 같이 주머니 있는 유대류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주머니 있는 파우치 있는 동물들을 marsupials라고 하고, 근데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단어라서, 그러니까 물론 설명을 어느 정도 해주지만 알면 쉬우니까. 그래서 marsupials라고 있구나 하면서 살짝 들어라도 놔야죠. primates, 원숭이, 심팬지, 고릴라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rodent, 설치류가 있고, marine mammals는 이제 바다에 있는 애들, 날라다니는 flying mammals, bat 같은 게 있고, 물고기, 어류, fish가 있고, reptile, 파충류 있고, birds나 aves, avian, 조류독감 같은 거 얘기할 때 AI에 A자 맨날 붙는 게 새를 aves라고도 해서, 또는 avian으로 이제 형용사로도 표현해서 그래서 A자 들어가죠. amphibia, 양서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 말고 이거 말고 어디 갔나? 요거 말고 다른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른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자, 가면 다른 그림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건데, 원래 화면에 보면은 왼쪽에 vertebrates라고 있고 오른쪽에 invertebrates라고 있잖아요. 그죠? 무척추 동물인데 이것도 살짝은 봐놓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지동물의 갑각류 같은 거, 이런 거 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절지동물의 arthropods라고 지금 한가운데 위에 있는 절지동물의 갑각류 왼쪽 밑에 crustaceans라고 나와 있는 그거 있죠. 그 단어 참 많이 나오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살짝은 알아놓으면 좋은데 제가 발음 괄호해서 적어놨어요. 거미류 왼쪽에,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제가 적어놨어요. arachnid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소리 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한번 제목들만이라도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자세하게 외우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한번 봐놓으면 좋습니다. 여튼 돌아가서 reptile 얘기하다가, 얘네는 하이버네이션이 아닌데, 왜냐면 체온이 이게 얘네는 스스로 온혈동물로서 조절하는 그런 게 아니고 냉혈동물이라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체온이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하이버네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나 얘기하면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주는 거죠. 그거 이제 골라줘야 되거든요. D에 얘네 체온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결정지어진다라고 적어놨네요. 냉혈동물이라는 얘기죠. 단어 하나 정리할게요. 냉혈동물을 ectothermic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리딩에 나올 건데, 여튼 다 같은 토픽들 도는 거기 때문에 리딩이나 라이팅 통합형이나, 그래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ectothermic이라는 게 외부에 따라서 체온이 조절되는 거를 ectothermic 또는 cold blooded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cold blooded, 뒤에 animal 붙이면 되겠습니다. 뒤에 animal. 반대말도 알아놓으면 좋죠. 온혈동물 endothermic이라고 합니다. 엔도가 안쪽이고 ecto가 바깥쪽. warm-blooded라고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럼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 이따가 나오는 거 보고 10번 문제 보면은 그러면서 이거는 요거를 고르는 거구나. T 동그라미.
일반적인 얘기에 대한 거를 고르는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어디서 눈치를 채야 되냐면은 animals 복수.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뭐 하나 딱 집어서 뭐 파충류는 아니면은 뭐 곰돌이는 뭐 이런 걸 이제 묻는 게 아니고 동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티피컬한 거, 일반적인 거. 그래서 음원 듣다가도 typically, 뭐 usually, animals 아니면 이런 복수들 s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commonly 요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면서 보통 이런데요 란 얘기가 나오면은 포인트를 하나 따로 잡아놓고 오늘 우리 토픽은 그거랑 어떻게 관계되는지 연결해주기.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게 10번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특정 동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왜 겨울에 많이 먹냐. 들을 땐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정리를 딱 해놓고 지나가면은 뭐 문제 풀 때까지 쉬워지겠고 아니면 들을 때만 쉽고 나중에 풀라그면 헷갈릴 수도 있고 말되는 거 몇 개 있으니까. 오케이, 이따가 봅시다. 11번 차이점 고르시오. 돌문씨랑 하이버네이션. 여기서 하이버네이션에 속하던 거는 다람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스코어, 그죠? 그래서 다람쥐랑 그 다른 두 예시가 나왔으니까 뱀이랑 곰이랑 걔네 차이점 고르면 되는데 차이점이 다람쥐 같은 경우는 일단 자다가 깨는 건 똑같고 자다 깨서 활동하는 것도 똑같고 단지 되게 느리게 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시간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적혀 있는 becoming conscious quickly라는 게 conscious가 의식이 있는, 정신이 들어있는 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unconscious 하다라고 이제 앞에 on 붙이는 거죠. 아니면은 뭐 잠재의식, 뭐 자고 있는데 뭐 이런 의식 꿈꾼다든지 그건 subconscious 아래로 sub 붙이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의식이 있다는데 그게 빨리빨리 의식이 돌아오는지 동면하고 있다가 아니면 느리게 깨는지. 곰은 바로바로 깨서 자는 거 건드리면 되게 위험한데 얘네는 느리게 깨니까 다람쥐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뒤쪽이 차이점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따가 차이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안 봤었네요. 그죠? 토픽은 hibernation에 대한 설명 내지는 hibernation과 dormancy 차이점 뭐 그 정도? 그죠? A. Hibernation habits, 습성 of the ground squirrel. 다람쥐 너무 한정해놨고 나머지 앞에 두 개는 어떡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네 그러면서 제키고. B. dormancy가 끝에 있어요. dormancy가 일단 아니었고 hibernation이라고 계속 설명하던 렉처잖아요. 그죠? mammalian이라는 게 매물의 포유류의 reptile 여기 속하지 않고요. 일단 곰은 매물 되겠습니다만 다람쥐나 젖먹이 동물은 되겠습니다만 다른 애들은 안 되니까 그 스네이크, 터tle 이런 애는 안 되니까 빼고. C. The manner in which hibernation and dormancy differ. 매너 방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떤 방식, 어떤 방식으로 쟤네 두 개가 서로 다른지. 두 개 다른 점이란 소리. 오케이, 정답 C. D는 reason 아니잖아요. 그죠? 동면하는 이유 아니고 동면하는 이유는 겨울 날라고 이제 동면을 하는 거고 그게 토픽은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러면 됐습니다. 노트 테이킹 가도록 할게요. 연습장 준비하시고 이게 비록 챕터 1번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챕터 1번 문제라서 다 그냥 디테일밖에 없긴 하지만은 우리 뭐 챕터 6번까지 다 봤으니까 이것저것 잡을 거 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 생각하고 잘 보시면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자 해봅시다. 6 to 11. Listen to part of a lecture on biology. In the last lecture, I talked about the various traits that allow animals, such as camels, to survive in 제 화면이 안 뜨긴 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다행히도 in the last lecture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적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난번 얘기니까. 제가 근데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우리 반에서? 지난번 얘기라도 필요할 때도 있긴 있다라는 얘기 했었나요? 우리 반에서? 안 했었나요? 옛날 어떤 학생분이 시험을 쳤는데 쌤 시험 쳤는데요 인트로에서 렉처에서 지난번 수업 얘기 라스트 렉처 얘기가 나오길래 오케이 인트로네 그러면서 인트로 끝나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렉처가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실제로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좀 적어 놓을게요. 지난 시간 얘기는 보통은 필요 없는 거 맞는데 근데 노트테이킹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Q&A가 거기서 연결이 돼버리거나 지난번에 이거를 봤었지 그거 뭐였지? 뭐 이러면 이제 좀 잡아야 되는. 아니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얘가 긴 예시가 들어갈 때 뭐 짧게 예를 들어 이거 맞다 이 정도는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서 처음 설명하듯이 길게 들어가면은 그런 거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설명하듯이
그런 거 들어갈 때는 아무리 지난번 거라고 하고 들어갔었어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거에 이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이 오늘 토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잡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일단 앞부분에서 긴장 약간은 풀고 이제 듣고 있다가 혹시 얘기 길어지면 잡고요. In the last lecture, I talked about the various traits that allow animals, such as camels, to survive in desert ecosystems. 자, 질문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다고요? 안 적는다는 거지 안 들으면 안 되고 요약은 해야 되고 항상 대충 어떤 거 한 글자로 요약해 볼까요? 한 글자 아닌 것 같고 너무 많은 답변이 나오고 한 글자로 힌트 앞에 있는 명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In the last lecture, I talked about the various traits that allow animals, such as camels, to survive in desert ecosystems. 일단은 traits를 얘기했고 동물의 특성, 동물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뭐 survive, 뭐 desert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네. 동사명사 위주로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낙타 같은 애들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낙타의 등에 혹이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했겠죠. 오케이. For example, we discussed how they almost never perspire, even in high temperatures. This ensures that they don't waste bodily fluids and increases the length of time they can go without water. 자, 땀을 안 내면은 뭐 without water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다 알아먹잖아요. 우리가 대충 조금만 들어도. 그러니까 땀 안 나니까 물을 안 먹어도 좀 더 오래 버티겠지. 그러니까 그걸 다 적지는 말고 얘기가 좀 길어진다 싶어서 약간만 단서를 잡아놓는 거고 어쨌든 저건 지난번 얘기인데 더 얘기 나오면 더 잡고 아니면 그냥 요것만 해놓고 버리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is ensures that they don't waste bodily fluids and increases the length of time they can go without water. Today's topic isn't too different. 자, 오늘은 It's another reaction to environmental conditions, a certain reaction인데 type of response that's unique to only a few animals. In short, hibernation. hibernation. Now, it's important. 올 토픽은 hibernation이고 지난번 거 낙타 얘기, 낙타를 적지는 않았지만 낙타 살짝 기억해야죠. 뭐 낙타 살짝 기억. 혹시 문제 나오면 2번 문제 나오는 거니까 땀 안 내고 저거 다 낙타였다. 여유 있으면 낙타 적어도 되고요. 여튼 걔 얘기를 왜 꺼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챕터 5번에서 우리 봤던 why mention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인트로에서 낙타 얘기 왜 했냐, 또 땀 안 내는 얘기 왜 했냐. 그러면 오늘 토픽도 환경에 리액트하는 것이란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식으로 엮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긋는 이런 공통점 같은 거, 연결고리 이런 거를 잡아주긴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적어도 괜찮고 react, environment 이런 것까지 environment까지 좀 더 적어도 되긴 하겠는데 여튼 연결고리나 공통점 이런 거는 잡아놔야 앞에 거를 얘기를 왜 했는지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챕터 1번이라 그런 문제 없지만 why mention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잡아야 됩니다. Certain type of response that's unique to only a few animals. In short, hibernation. 오케이. Now, it's important that you don't confuse hibernation with dormancy. They are actually quite different. I'll give you a few examples to help clarify what I mean. 자, 이제 뒤에 전개는 대충은 이제 예상이 돼요. 이그샘플 주면서 이거는 dormancy다, 이거는 hibernation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왔다 갔다는 분명히 하겠네요. 일단은. So, when you think about hibernation, what's the prototypical animal you think of? 자, prototypical이나 typical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형적인인데 그거나 typical이나 같은 말입니다. Nation. What's the prototypical animal you think of? Bears, right? 곰. So what do bears do during winter? Are they passed out in a cave for 4 or 5 months straight? 자, pass out 기절합니까? 4, 5 months straight인데 이건 뭐 문제풀이랑은 상관은 없지만 발음에 있어서 4, 5 months straight에서 month가 4달 5달이니까 복수니까 month에다가 s 붙여야 되죠. 근데 months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으니까 앞에 th 발음 빼고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발음이 겹치면은 앞에 거 뺍니다 원래. 그래서 연음 탈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빼고 4, 5 months로 가고요. 근데 뒤에 straight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쓰거든요. 그럼 앞에 s 또 빼고. 그래서 그냥 빨리 발음하면 4, 5 month 그냥 straight만 들리는. 그래서 이게 month straight인지 그냥 4, 5 month straight인지는 어느 정도 맥락상 눈치껏 파악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들어갔고 뭐 10번 들어갔고 들어보려 그래도 안 들릴 거예요. 왜냐면 발음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룰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do bears do during winter? Are they passed out in a cave for 4 or 5 months straight? Not exactly. Bears will get up occasionally every few days or so. 자, 그래서 4, 5 months straight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잡니까? 아닙니다. 깹니다. 몇 달마다 뭐 이런 Not 얘기가. exactly. Bears will get up occasionally every few days or so. 며칠마다 며칠마다. And they'll have a bite to eat. 뭐 You 먹고 know,
and they'll go to the bathroom. 자, 여기서 그러니까 쭉 뭐 기절해 있냐 아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러면서 옆에다가 깬다 뭐 이거 적어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한 방에 깬다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둘 중에 편한 대로 굳이 꼭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고 복잡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오케이. 쭉 짜고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깨는구나 간단한 거니까 그냥 결론만 적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You know, and they'll go to the bathroom and, Okay. oh yeah, the females will even give birth to their cubs. 자, give birth to cubs는 새끼를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니까 외워두셔도 좋고요. 여튼 깨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엄청 특별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깨서 하는 행동들을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거 다 잡지 말고 그냥 점점점 해놓고 분위기를 그냥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뭐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하는구나. Also, Also, a bear's temperature will only drop from around 38 degrees to about 34. 몇 도에서 몇 도로 떨어진다고요? 38, 그죠? 38에서 34도로, 그죠? 34도, 4도 떨어지네요. 체온이 4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나요? 조금 떨어지는 건가요? 4도.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적게 떨어진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화자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서 only drop from 38 to 34. 그러니까 only 4도 어떻게 보면 4도면 엄청 큰 온도인데 근데 여기서는 only를 했으니까 그래서 화자의 태도 이런 거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only 같은 거를 잘 표시하시고 숫자 잡아봐야 별 의미 없고 38, 34 적어봐야 의미 없고 화자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as much as from 38 to 34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럼 크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only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별거 아니구나라는 분위기구나. 태도 문제 챕터 5번에서 암시 뭐 챕터 6번에서 암시 챕터 5번에서 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챕터 3번 이후에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다 아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잡아주고 A bear's temperature will only drop from around 38 degrees to about 34. This is too minor a change to be considered hibernation. 자 이게 반전이었어요. 다시요. This is too minor a change to be considered hibernation.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이버네이션이라 그래놓고는 아니랍니다. 지금 여기 하는 얘기가 이거는 너무 작은 변화입니다. 하이버네이션이라고 고려되기에는 이렇게. This is too minor a change to be considered hibernation. 오케이. So it's incorrect when people say that bears hibernate. 아니고 They actually enter a state of dormancy, dormancy고 which is like very deep sleep. 딥슬립. During this dormant period, bears are able to conserve energy because their heart rates are lowered and their metabolisms are suppressed. Also, reptiles like turtles and snakes, even though it seems like 자 일단 얘네가 그러니까 돌먼시에 들어간 거고 하트 레이트 떨어지고 메타볼리즘 서프레스 억제되고 하면서 에너지를 컨서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 아낍니다 정도 얘기인데 그러니까 방법들이기는 한데 크게 봤을 때는 여기 음원이 좀 빨라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ecause라도 잡아서 because their heart rates are lowered에서 이유니까 잡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큰 그림 봐서 이런 원리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방법이니까 잡아라고 생각해도 좋고 둘 다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이거 중요하다라고 인지하게 만드는 게 일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거기 중요하다고 스스로 인지 한번 해보세요. they actually enter a state of dormancy, which is like very deep sleep. During this dormant period, bears are able to conserve energy because their heart rates are lowered and their metabolisms are suppressed. Also, reptiles like 자, 메타볼리즘은 대사량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하루에 사람이 뭐 1600kcal를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육 많으면은 뭐 그게 더 올라가고 뭐 적으면 더 내려가고 얘네 하여튼 그 대사량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몇 가지가 나왔고 아까 전에 문제들 중에 보면은 8번 How do dormant bears conserve energy? 심박수 떨어뜨리고 메타볼리즘 떨어뜨려서 두 개. A 모든 활동 멈추고 아니고 B 근처에 붙어서 자고 아니고 C 체온을 떨어뜨리는 건 딴 데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 단락은 아니고 D 심장이 덜 자주 뛴다라는 얘기가 심박수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D. 그러니까 기억으로만 풀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C 같은 게 다 꽂힐 거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달락 이 포인트의 짝꿍은 요거 요 포인트의 짝꿍은 요거 요런 거를 자꾸 정리를 계속 해버릇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노트 테이킹 가겠습니다. turtles and snakes, even though it's also 들어가고 다른 동물로 바뀌네요. 그럼 단락 정리해야 되겠고요. also reptiles like turtles and snakes, even though it seems like they hibernate, they don't. 얘도 아니고 However, the reason that they cannot be considered hibernators is different from the one I gave for bears. You see, to hibernate, an animal needs to be able to control its body temperature. It's got to be warm-blooded. Snakes and turtles are cold-blooded.
so their body temperature is determined by the environment around them. 자, 여기서 N 동그라미를 왜 적었냐면요. need to나 뭐 got to나 뭐 must, should 뭐 등등등 또는 need need 적었구나. should 등의 조건이나 필수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로 또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럴 때 적었습니다. 그래서 they need to be able to control their body temperature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뭔가 기준이 있네. 오케이. 기준 적어놔. 오늘 토픽이 하이버네이션이니까 여기다가 하이버네이션 또 적으면은 또 밀리니까 토픽에 제일 위에 적어놨으니까 하이버네이션 하이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인 거죠. 그래서 온열이어야 하는데 reptile은 그게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니까 안 되는 그냥 슬래시로 빨리빨리 표현을 했습니다. 오케이. 거기 살짝 또 다시 들어볼게요. To hibernate, an animal needs to be able to control its body temperature. It's got to be warm-blooded. 그리고 needs to be 들었다고 해서 그 문장 바로 뒤에 되게 급하게 잡아야 된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두 줄, 세 줄 듣고 한꺼번에 요약해도 괜찮을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바로바로 잡지 말고요.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더 들어보다가 뭔지 알겠다 싶을 때 적으시면은 되겠습니다. Snakes and turtles are cold-blooded, so their body temperature is determined by the environment around them. 자, cold blooded를 옆에 적어서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warm blooded 반대말은 cold blooded인 것 같으니까 너무 그냥 똑같은 말인 것 같으면 굳이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It fluctuates. 오케이. Let's go back and compare the bear to an animal that really hibernates, like a squirrel. squirrel. When the squirrel hibernates, even though it is a warm-blooded creature, 자, 여기서도 방심해가지고 squirrel, 모처럼 내가 잘하는 단어가 나왔다. 스펠링 내가 다 적어야지. R이 두 개든가 이거 이제 고민하고 있는 순간 또 밀릴 수가 있으니까 스펠링을 항상 짧게 가시고 무조건 그냥 룰을 정해버리세요. 세 글자에서 난 자른다. 아니면 네 글자에서 자른다. 그냥 무조건 정해놓는 거. 아는 단어 나오면은 길게 적다가 또 밀리니까 방심하다가. 자, 여튼 얘는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은 분명히 위에 얘기하던 거랑 약간은 대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위에 거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런 거 나오면은 일단 다 잡아놓으면은 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챕터 4번에서 나오던 그죠?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let's go back and compare the bear to an animal that really hibernates, like a squirrel. When the squirrel hibernates, even though it is a warm-blooded creature, its body temperature falls very low. In extremely cold climates, this means a squirrel's temperature might reach 1 or 2 degrees below freezing. 자, 체온 많이 떨어집니다. 해서 숫자 영하 1, 2도까지 나왔는데 숫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Strangely enough, 이상하게 squirrels warm up during their hibernation every 15 or 20 days, 자, 며칠마다 체온 다시 올라가고 usually staying awake for less than a day. 깨 있고 And 깨네. just like the bears, 깨. they'll go to the bathroom and maybe eat something. 오케이. During 여기다가 바로 고음처럼 이렇게 표시해놔도 되고 아니면 안 해놓고 나중에 그냥 알아봐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하던 건데 그러면서 인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어쨌든 중요하겠습니다. 요거는 괄호 쳐놓을게요.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체온 좀 많이 떨어지고 차이점 하나 보이고 아까는 조금 떨어지는 거였고 여기는 자다 깨는 거는 공통점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온열동물이라는 거는 맞아 떨어지고 오케이 얘기하던 거 다 계속 반복. During hibernation, though, animals typically live. 자, 잘 들어보시면 주어가 다람쥐가 아닙니다. During hibernation, though, animals typically live off of their fat reserves. 그죠, 애니멀즈죠. 그냥 다람쥐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그래서 이건 갑자기 뭐지 다람쥐 얘기 아니네를 주어를 들어야 그게 이제 파악이 되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면은 따로 이렇게 줄을 끄던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적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만 따로 그냥 하나 빼놓든지 좌우로 줄을 끄던지 여튼 구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Bathroom and maybe eat something. During hibernation, though, animals typically live off of their fat reserves. live off of their fat reserve가 전치사가 두 개가 들어가요. off, of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live off가 하나의 구동사고요. 동사고 그냥 live off가 뭘로 산다. of는 from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live off of는 live from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연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Hibernation, though, 자, animals typically live off of their fat reserves. fat으로 They'll eat and 먹고, eat and 먹고, eat 먹고. as winter approaches, fatten up, 살찌우고. and then burn the fat over the winter 오케이. for energy to keep alive. 자, Another big 그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먹는데 그게 fat을 쌓아놔야 그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동면할 때 별로 막 특이한 얘기는 아니에요. 들을 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방심하고 넘어갔다가 5번 문제 틀리는 5번 문제 지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5번 다섯 번째 거. 자, why do hibernating animals 복수 eat more before winter 겨울 전에 왜 많이 먹습니까? 정확한 디테일은 몰라도 돼. before winter이었는지 during winter이었는지 이건 상관없으니까 그건 됐고 그냥 왜 먹냐? fat 에너지
그게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문제만 딱 보고 fat energy 라고 생각한 다음에 B에 a mass 축적하다 fat을 for energy consumption에 consumption이 있던 없던 뭐 정답. 오케이. C는 take advantage of가 이용하다 활용하다 dwindling food supplies 음식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활용을 해서 또는 그거를 이용해서 많이 먹는다. 말이 좀 이상하게 연결이 되고요. 바르게 뭐 맞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음식이 줄어드니까 많이 먹는다가 아니고 에너지원을 쌓아 놓으려고라고 음원에서 얘기했던 대로 풀어야 되니까 비슷한 말 같아 보여도 내가 내 맘대로 화자가 얘기 안 했던 걸 고르는 거는 최후에 해야 되겠습니다. 비약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일단은 화자가 얘기했던 거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은 그러면은 그냥 쭉 듣다가 주어 바뀌었네. 그거 파악하는 거. 그거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다람쥐. Another big difference between deep sleepers like the bear and hibernators like the squirrel 자, is their squirrel. awareness when hibernating. awareness. If there's some sort of emergency, the bear can wake up immediately and respond. 배어는 This is why 깬다. bears are dangerous 그래서 even when they're dormant. 위험하다. We know not to call it hibernation now, right? 오케이. So don't mess around with them, because they can awaken very easily, and you don't want that. In contrast, the squirrel is dead to the world when it hibernates. It takes several hours for it to awaken when it goes through its occasional warming up phases. 자, 근데 거기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기호를 쓸 때 X 같은 기호 한 개만 달랑 있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잘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옆에 뭐라도 글을 하나 좀 적어놔야 이 포인트 얘기하면서 이렇다라고 했다를 같이 적어놔야 문제가 잘 풀리는데 다람쥐는 잘 어웨이 못한다, 못 깬다 뒤에 적을 단어 하나만 뽑아보세요. The squirrel is dead to the world when it hibernates. It takes several hours for it to awaken when it goes through its occasional warming up phases. 자, 적을 단어는 힌트 명사 적는 게 보통 좋고요. hours 잡는 게 좋겠습니다. hours는 안 들렸던 것 같은데 방금 그죠? 자, 다시요. In contrast, the squirrel is dead to the world when it hibernates. It takes several hours for it to awaken when it goes through its occasional warming up phases. 그러니까 동사 명사를 잡는데 동사가 이 takes에서 takes는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고 그래도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가 뭐가 명사가 있을 거니까 several hours에서 hours 잡아주는. 그러니까 얘는 몇 시간 걸려요. 위에는 그러고 보니까 좀 빨리 깬다 그랬던 것 같고 얘는 오래 걸린다는. 그러니까 잘 못 깨고 깨긴 깨는 느리게 깬다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특징 hours 같은 거 하나 옆에 적어놓고 그걸로 마지막 문제 푸는 거죠. quickly로 paraphrase 한 거 그죠? 그래서 기호 하나만 달랑 냅두지 말기. 그거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음원이 너무 빠르면은 머릿속에 나머지 반을 넣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머릿속에든 종이에든 포인트가 두어 개씩 짝꿍은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 됐네요.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자, 42쪽 가보겠습니다. 42쪽 어려웠는데. 자, 거기서 헷갈렸던 번호들 다 불러봅시다. 13번, 14번, 15번, 16번, 몇 번이요? 12번이요, 네. 됐어요. 17번은 괜찮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2번. 토픽은 정물화. 정물화인데, 정물화를, 얼마 전에 그 DDP에 달리 전시회 갔다 왔었는데 거기 보니까 정물화가 있는 거예요. 달리 그린 거 밑에 영어로 이렇게 정물화라고 설명이 있는데 혼자 보면서 뿌듯해가지고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면서 뿌듯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still life painting이 정물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직역하면 가만히 있는 생명체의 그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물화예요. 그래서 어휘 배경 지식 하나 입력해야 되겠고 still life paint라고 12번에 A에 적어놓은 건 정물화가 되겠고 still life painting 그러면 이제 정물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꽃병 같은 거 그려놓고 사람 없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A가 정답이 될 거면은 still life painter 이런 건 좋은데 influence가 이 그 선택지 A에 제일 앞에 들어가 있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죠? 앞쪽이 중요한 거고 of 전치사부터 해서는 뒤에 뭐 전명구 그러면서 이건 수식어구로 빼는 거기 때문에 걔는 참고 약간 보너스. 일단 A 문장이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influence가 토픽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influence가 토픽은 아니거든요. 누구의 influence든 간에. 그건 나와봐야 디테일이지. 해서 이거는 웬만하면 답될 일 없는 거다. 초반에 엄청 강조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끼면 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니까. 영향력 딴 것도 얘기 많이 할 거니까.
B. The development of 이거는 정말 소소한 팁이긴 한데 뭐라고 적어놓은 게 답일 때가 되게 많긴 해요. 여러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왜냐면 답을 안 보이게 하려고 뭐 정물화를 얘기하고 싶으면 무슨 type of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돌려놓으니까 가 있는 게 많이 정답이긴 한데 그것만 보고 풀 수는 없긴 하지만 자, new style of painting, 새로운 스타일의 페인팅 정물화의 발달이니까 처음에 시작과 뭐 시작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고 발달이니까 시작 그다음 변화 특징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B 정답이었고요. 그래서 C는 background elements가 그러니까 그림에 예를 들어 가운데 사람 있고 뒤에 배경 뭐 나무 있고 이랬으면은 옛날에 그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있던 나무가 이제 주제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다 적어 놓으면 정답이 되는데 그냥 C 같이 그냥 뒤에 있는 거라고 하면 안 되고 뒤에 있는 게 어떻게 앞으로 왔는지 라고 말을 길게 적어야 답이 되는 거지. 그냥 백그라운드 엘리먼트는 토픽은 아니고요. 뒤에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고 얘가 가운데 오는 거 이렇게 말을 해야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엘리먼트 말고 foreground elements인데 그게 that used to be in the background죠. used to be in the background 그죠? 조금 다른 D. The use of decorative objects 장식용품을 장식하는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페인터들이 이거는 정물화라는 그 미술 장르를 커버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소품 어떻게 썼는지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새로운 미술 장르 이렇게 말을 표현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면 뭐 꽃병을 잘 옆에 데코로 잘 썼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그거 아니고 주제로 됐던 새로운 장르. 오케이. 12번 됐고 12번처럼 토픽 자주 틀리시는 분들은 선택지 해석할 때 수업 중에 제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고 이건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고 하실 때 그거 자꾸 체크해 보시고 좀 달랐던 거 표시해 놨다가 집에서 해석에 집중해야 됩니다. 토픽은 듣기랑 별로 상관없습니다. 토픽은 해석이나 문제풀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13번은 조금 애매해요.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책에 조금 애매한 거 한 서너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거든요. 자, 좋은 거는 취하고 조금 애매한 거는 이따가 들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inspired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디에서 영감을 가져왔느냐, 영향을 받았느냐, 율의 기원 얘기는 문제가 너무 잘 나오는 거라서 뭐 새로운 거 얘기할 때 시작은 이거였다, 빵! 그러면 시작에서 한 문제 뽑는 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건 꼭 잡아야 되는 포인트고 기호를 쓰자면은 R 동그라미로 루트 같은 단어 줄여가지고 쓰거나 아니면 1번 동그라미 쓰거나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음원에서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쓰도록 할게요. A. 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 맞기는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유럽에서 항해를 많이 하면서 보이지를 많이 해서 배 타고 다른 나라 갔다가 아시아도 갔다가 뭐 등등등 딴 나라 갔다가 돌아와서 저쪽에 동양의 도자기가 이쁘더라 그러면서 그런 게 여행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림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정물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도 없는데 물건만 있는데 이쁘네 그림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A. books 맞고 published 맞고 in Asia 탈락. 유럽에서 자기 집에서 출판을 해야죠. 여행하다가 출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요. 그죠? 쌤 너무 치사한데요.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차분히 보면은 전혀 다른 말. 아시아에서 출판한 책들. 그럼 책을 들고 왔어야 되는 차라리 여행하다가 아시아 갔다가 이 책 괜찮은데 들고 갈까? 유럽으로. 지금 주체가 됐던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 얘기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네이션 탈락. 자, B. artworks는 작품이네요. 작품 그죠? 그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림이든 뭐 조각상이든 이런 거 예술 작품들 brought back from foreign lands 외국에서 작품을 들고 왔다. 도자기 한 개 들고 왔다.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서. C. drawings made during trips to distant lands 멀리 여행 갔을 때 그려놨던 밑그림 뭐 아니면 스케치 해놓은 거 이런 거 drawings.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스크립트에 이 말을 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따가 들을 때 체크를 해볼게요. 근데 C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 느낌이 강하게 빵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엄청 강조해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일단 B 아닌 것 같은데 C도 아닌 것 같은데 D illustrations 어떤 사파 그림 discover 발견은 나오면 앞으로 체크 동그라미로 표현을 할게요. 발견. 어떤 고문서를 발견했는데 땅 팠는데 땅에서 뭐 문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뭐 정물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체크 동그라미 발견을 표시할게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A, D 제끼고 B, C 고민하다가 그림을 들고 왔을까? 진짜 작품을 들고 왔을까? 아니면은 스케치만 떠났을까? 해서 스케치 쪽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맞추고 봐야 되는데 이따가 보면은 애매하게 얘기하기는 해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요거는 틀렸어도 괜찮고 이따가 포인트만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4번. Butcher stole the flight into Egypt라고 글씨가 이탈릭스로 삐딱하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작품명이네요. 그죠? 작품명 저거 쭉 다 읽어줄 때 이집트를 잡던 부처를 잡던 아무거나 조금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 특징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작품이 들어가면은 특징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앞에서 얘기하던 뭔가 포인트를 뒷받침하려고 예를 들어 이 작품 봐봐 이렇게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작품의 앞이나 뒤에 포인트나 뭔가 앞에서 얘기하던 포인트랑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그 뒤에 뭔가 특징이 강한 게 나오든지 그런 걸 양쪽 다 신경을 이따가 써봅시다. 만약에 C가 정답이 될 거면 C 골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It's the first가 나왔으면 1번 동그라미 적어놨어야 돼요. 오늘 렉처 중에서는 첫 번째 예심 맞는데 정물화로서 이게 첫 번째 건지는 함부로 고르면 안 되죠. 첫 번째 뭐 제일 뭐 이런 걸 함부로 고르면 안 되죠. 나오면 표시를 합시다. B는 unusual 맞고 근데 뒤에 이유가 이상하거든요. butcher shop이니까 unusual하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butcher shop은 이제 정육점 되겠습니다. 정육점. 부처가 이제 도축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소 잡는 사람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여튼 butcher shop이라서 unusual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그림에 넣어놔서 unusual 정물화라서 unusual한 얘기였던 거지. 장소가 로케이션이 정육점이냐 특이하네 그게 아니고 거기서 쓰는 도마, 칼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특이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B는 뒤 두 개의 그 두 단어의 짝꿍이 안 맞네요. unusual까지는 참 좋은데 만약에 it is unusual 마침표 땅 그러면은 좋죠. 정답. it is unusual 마침표 땅 그럼 정답. 근데 뒤에까지 적으면 여긴 탈락. 자, D. It doesn't have human subjects in the foreground. in the foreground라는 게 가운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 앞에란 뜻이잖아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림의 그 앞에라는 게 보통 가운데다가 뭔가 주체가 되는 그 주제를 가운데다가 앞쪽에 놔두고 뒤에 배경 뒤쪽으로 가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라 그러던 옆이라고 생각하던 포그라운드라 그러던 앞이라고 생각하던 같은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습니다. 정물화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물화 에그젬플로 그냥 등장했으면 D. 간단하게 오히려. 자, 15번. 더치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 그죠? 네덜란드에 있는 피플이 더치 피플이죠. 그죠? 그래서 튤립 그림에 왜 관심이 많았나요? 그 비트코인 한참 뜰 때 신문 보면은 튤립 파동이라고 종종 그 언급이 되고 했었는데 옛날에 유럽에서 튤립 씨앗의 가격이 엄청 비싸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 내지 투기를 많이 했었다. 그래서 거품이 막 붙어갖고 가격이 엄청 오르다가 훅 꺼져가지고 큰일이 좀 났었었다. 옛날에 실제로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그 튤립인데 옛날에 그래서 튤립은 부의 상징 또는 비싼 거 이런 걸 이제 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집에 튤립 그림 한 점 좀 갖다 걸어놔야 좀 사는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치 피플이 왜 튤립 좋아했냐면은 잘 산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또는 그 선택지에 보면은 B에 high social status 높은 사회적인 지위 신분 이랑 associate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 것을 뜻하니까 정답인데 A 골라서 혹시 틀렸으면 colors 얘기는 나오기는 해요. 근데 colors는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겁나서 많이 적다 보면은 컬러 들렸으니까 적어놨다가 쉬운 단어기도 하고 전혀 중요한 포인트도 아닌데 적어놨다가 걸려서 틀리는 그러니까 막 적지 않도록 연습하는 쌤 전 불안한데 어떡해요? 그래도 그거 연습해야 돼요. 막 적지 않도록 차라리 거의 못 적어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문제 풀려요. 그래서 거의 못 적어도 괜찮으니까 중요한 거 뽑아내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막 적어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권투하는데 상대방한테 맞을까봐 눈 감고 잽 계속 날리는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그런 게 되고는 건 겁내 두드려 맞을 거예요. 그죠? 보다가 쓱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잽 날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A 골랐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이따가 그 단락이 바뀌겠죠. 튤립 얘기 나오면 그쪽에 포인트 하나 잡고 아까 전에 부처 얘기 나오면 그쪽에 포인트 하나 잡고 단락별로 포인트 정리하면 되고 16번 테이블탑 씬즈라고 여기는 작품명이 딱 나오진 않고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정물화를 그렸다. 뭐 은쟁반, 금쟁반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의 제목같이 잡아주고요. 이따가. 그래서 제목은 아니지만 뭔가 단락 구분을 좀 해줘야 되니까
테이블을 그렸었다. 그래서 다운표 해놓고 그냥 테이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별로 특징 잡는 거기에서 이제 비싼 거였다. 그래서 튤립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 비싼 거, costly 했던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비싼 거. 그 얘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정도 해놓고 노트 테이킹 갑시다. 시간이 5분밖에 없네요. 바짝 집중해서 쭉 빨리 적고 마칩시다. 자, 시간 관계상 자잘하게 끊지 않고 길게 갈게요. 길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차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쭉 적고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제가 잠깐 멈춰 있을 때 손 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거 정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12 to 17. Listen to part of a lecture from an art history class. Okay. Until the end of the 15th century, all painters followed the same basic rules. They placed the main subject of the painting in the foreground, usually a person. The background included less important elements, decorative items like a vase of flowers, for example. But in the 16th century, Dutch artists began making these objects the focus of their paintings. This new form of art was called still life. The rise of this style of painting occurred during a period of exploration in European history. Europeans took many voyages to Asia, Africa, and the Americas in the 16th century. After they returned, they published books that included detailed visual depictions of items from these regions. As a result, many artists came to appreciate the beauty of objects. They began paying attention to how they rendered these objects in paintings, often moving them to the foreground in place of human subjects. 자, 거기까지 1분 5초 지금 상황인데 정리 좀 하고 살짝 다시 좀 들어볼게요. Until the end of the 15th century에서 until에서 밑으로 화살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순서 나타낼 때 until 듣고 그 다음 단계라든지 그런 거 파악할 때 until 자주 나오니까 잘 잡아야 되겠고, 미술 얘기할 때 앞으로 foreground, background 나오면 그 다 적지 말고 F랑 B만 적으면서 빨리빨리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토픽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시점별로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16세기에는 these objects가 포커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별표로 작품의 주제, 그 렉처의 주제 말고 작품의 주제도 별표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6세기의 그림의 주제는 these objects. these가 뭐였는지는 눈치껏 바로 앞에 거, 바로 앞에 얘기하던 거, 마지막에 얘기하던 거, 그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에 얘기했던 저 flowers나 decorative objects나 뭐 그런 거구나. 오케이, 잡아당기고 그게 still life라고 불리는데 에서 뒷단어를 저는 조금 더 많이 적어놓고요. 그게 알아보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명사라서 뒤에 게 앞에 거는 보통 형용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었고, 그 다음에 유래 얘기가 나왔는데 the rise of가 들리면서 이것의 탄생은, 이것의 뭐 부상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것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오케이 한 문제 나온다라고 거기서 캐치해주고, 뒤에는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빨리 여기서 많이 적으려 그래봐야 문제 조금만 피해갖고 내버리면은 잘 안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도 많이 못 적었죠. 많이 안 적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항해를 많이 하고 after they returned, after 순서 항해하고 돌아와서 북 퍼블리시 했다. 여기서 퍼블리시를 잡던 북을 잡던 뭐 하여튼 잡아놔야 되는데 나머지 내용을 머릿속에 좀 더 넣어야 되는 거죠. 북을 원래 하나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북을 뭐 샀단지, 북을 출판을 했단지, 북을 들고 왔단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는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빠를 때는 다 적지 말고 좀 듣기. 오케이. 그래서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볼게요. Europeans took many voyages to Asia, Africa, and the Americas in the 16th century. After they returned, they published books that included detailed visual depictions of items from these regions. 자, that included detailed visual depictions of items from these regions 그러는데, 그러니까 북을 퍼블리시했는데 that included depiction, 묘사해놓은 거, 그림 of items from these regions,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템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 표현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가지고 아까 전에 두 번째 문제 있죠? 를 내놨던데, 자,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나요? 속에 그림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그죠? 책 속에 들어가 있던 그림 때문에. 근데 C가 언제 나왔냐? Included visual depictions of items
from these reasons가 from이 뭐를 받아주는 거냐에 따라서 C로 해석이 될 수는 있죠. depictions of 저거 from these reasons니까 depiction이 from these reasons라고 생각을 하면은 C가 답이 되기는 하죠.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석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입니다. depictions of 어쩌고 from these reasons보다는 depictions of items from these reasons가 더 맞겠는데 맥락상. 그래서 C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베스트 골라서 C 쪽으로 찍어가야 되겠습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시험도 원래 애매하게 나오기 때문에 베스트 고르는 걸 해야 되겠고 여튼 작품을 훔쳐갖고 들고 온 거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여행기 같은 거 펴냈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니까 거기랑 제일 가까운 걸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잠깐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끝까지 못 갈 것 같네요. 그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from these regions. As a result, many artists came to appreciate the beauty of objects. They began paying attention to how they rendered these objects in paintings, often moving them to the foreground in place of human subjects. 그래서 오브젝트를 Butcher's 좋아했다. stall with the flight into Egypt is a good example of this trend. 아, This 이그젬플. painting was completed in 1551 by 자, 이그젬플 들어갈 때는 이게 뭐의 이그젬플인지를 잡아야 되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하던 these trends의 이그젬플이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좋아하던 거 이그젬플일 것 같아요. painting was completed in 1551 by the Dutch 1551. artist Peter Artsen. Artsen의 Here, take a look at the picture on the screen. 특징 나오나요? What do you notice about it? 아, 여기 음원 살짝 쉬어가지고 그죠? 시험장에서 이러면은 화면에 그림 떠요. 시험장에서 목소리가 잠깐 쉬면은 0.5초라도 잠깐 쉬면 화면에 보면 그림이 떠 있든지 글씨가 떠 있든지 합니다. 살짝 보고 다시 집중하면 됩니다. 살짝만 보고 거기서 막 디테일한 힌트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만 느낌만 잡고 그냥 다시 집중하면 돼요. It's about it. It's mostly just dishes, pieces of meat, 얘는 학생. and tools. What you would expect to see in any butcher's shop, I guess. 네, 좀 가볍게 Exactly. Okay. The foreground is filled with specific and detailed objects. objects. And the people are in the background. 오케이. Soon artists began leaving people out of their paintings altogether. 자, 이그젬플 얘기 왜 했는지 연결 지금 확실하게 됐고 오브젝트 그린 거에 이그젬플 first 있었던가 생각하면 first는 없었죠. 그래서 자기의 틀이 있으면은 그거 믿고 제끼면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시간이 모자라니 거기까지만 하고요. 요거 마무리된 거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내일도 챕터 1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